안녕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희소식 제가 준비해서 이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그 당뇨가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 두다 보면 합병증이 와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보통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당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혈당을 떨어뜨린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당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혈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혈당에 좋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이 많고 약이 많고 그래도 당뇨병이 치료가 되지는 않고 특히 이제 병원에서 가장 혈당을 잘 떨어뜨린다라고 말하는 약이 인슐린이거든요. 인슐린은 호르몬이라서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요만한 스틱형처럼 생겨서 왜 바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자가로 주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인슐린 많이 있죠. 그게 속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지속 효과가 있는 인슐린과 속효가 있는 인슐린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인슐린을 또 몸에 어떤 펌프를 달아가지고요. 아예 자기가 스스로 주사를 놓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게 인슐린이 떨어지면은 저절로 주입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를 몸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슐린 펌프를 몸에다가 이제 이렇게 달려고 하면 어디 합숙을 하신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왜냐하면 그 사용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나 하실 수도 없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그 지켜본 어떤 분은요, 인슐린 펌프를 너무너무 맹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펌프가 알아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드시는 분을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게 바른 생각일까요? 인슐린은 어떤 먹는 약보다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탁월한 만큼 부작용도 너무너무 강해요. 이 인슐린이 갖는 부작용을 알려주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슐린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이 당뇨가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나서 합병증이 훨씬 더 심각하게 온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뭐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호르몬이든지, 뭐 갑상선 호르몬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어떤 호르몬이든지 호르몬을 손을 대면요. 부작용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 혈당인 사람이 이제 보통 혈당이 100을 넘지를 않거든요. 식후에도 100을 얼마 넘지를 않고 아니면 100 이하예요. 그런데 이제 초고혈당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이 넘어가잖아요. 300, 500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초고혈당으로 보통 가정용으로 체크하는 혈당기에서 숫자가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 이렇게만. 높다고 하이 표시만 되고 숫자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높은 정도가 되면 목이 타고 뭐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굉장히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당뇨 혈당이 체크가 안 될 정도로 높았다. 이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그 병원에서 인슐린 처치를 해요. 그러면 먹는 약도 주겠지만 인슐린 처치를 하게 되면 한 며칠이면 혈당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 인슐린 쓰는 거예요. 인슐린은 짧게 쓰는 거예요. 정말 혈당이 높아서 그 어떤 쇼크가 올 정도로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 그 혈당을 어느 정도로 잡아주는 역할을 위해서 인슐린을 짧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해서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합병증이 많이 와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요.
나트륨 농도가 왜 올라가느냐? 콩팥에서 나트륨을 배설을 못해요. 그냥 그게 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이 저류가 되면 마치 소금을 잔뜩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속에 수분이 많아져요. 부종이 생겨요. 그리고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면 심장이 부담을 받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하여튼 심장이 부담을 갖게 되죠.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냥 온 몸에요. 모든 부분에 그 뭔가가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에다가 이제 인슐린 주사를 놓게 되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은 그 부위는 이렇게 지방이 축적이 돼요. 무슨 뜻이겠어요?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그 호르몬을 가지고 혈당을 조절하게 되면 비만이 와요. 그것도 최악으로 나쁜 비만. 그러니까 지방, 내장 지방이 켜켜로 쌓이는 그런 비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오시는 환자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제가 갖는 어떤 지향점,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먹고 계신 약하고 인슐린 중에서 인슐린부터 끊는 거를 목표로 삼아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끊어야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슐린이 갖는 또 당장 찾아오는 제일 큰 부작용이 저혈당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인슐린을 맞아서 공복 혈당을 한 120까지 떨어뜨렸어요. 그 상태에서 잠을 자잖아요. 잠자는 동안 저혈당이 와버려요. 그럼 저혈당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냥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걸 아니까 저혈당이 오면 덜덜덜덜덜 떨고요. 안색이 완전 백지장 같이 하얘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맡에다가 초콜릿을 사탕을 막 두고 잤대요. 그래서 이가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인슐린을 맞고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초콜릿을 먹고 그래서 이가 다 상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하고 이게 맞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인슐린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을 끊게 되면 저혈당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극심한 공복감이 없어요. 보통 약을 안 먹고 인슐린을 안 맞는 사람들, 정상인들은요, 공복혈당이 뭐 100이다, 아니면 한 120이다, 이러면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약간 당뇨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를 맞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혈당을 한 100에서 120을 잡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억지로 혈당을 떨어뜨린 게 돼서 그 사람 몸에는 저혈당이에요.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정상보다 약간 높은 혈당인데 그 사람 몸은 그거를 저혈당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피 속의 혈당이 높아야 그 혈당이 겨우겨우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의 혈당이 왜 높으냐 하면 그게 모든 세포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높은 거거든요. 높은 건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혈당이 상당히 높아도 세포 안으로는 당이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소모가 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은 거거든요. 이거를 조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집어넣어서 소모를 시키면 혈당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인슐린을 써가지고 혈당만 떨어뜨리게 되면 그 사람 세포는 더 기아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오겠어요? 자꾸 이 뇌 중추 신경에다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뭔가 더 먹어. 달달한 거 더 먹어. 나 지금 죽겠어. 이렇게 모든 세포들이 이 뇌 중추에다가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맞는 사람들은요, 뭐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머니에 초콜릿이나 사탕 넣어 갖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말 실제로도 자주 그냥 자꾸 뭐가 땡겨요. 땡기니까 또 인슐린을 더 올려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슐린을 끊는 것이 가장 첫 단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먹는 당뇨약 이런 것도 약 알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그 알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 뭐 늘어나면 혈당은 잘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몸의 간과 콩팥과 뭐 췌장과 이런 것이 그냥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가 좀 장황해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음식이나 약이나 또 식이요법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적게 먹어야 되고,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해야 되고, 또 달달한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또 밥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 뭐,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말고 어느 정도 혈당이 있는 상태에서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혈당 관리를 하겠어요? 혈당 관리를 하는 이유가 합병증이거든요.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려고 이게 혈당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혈당 관리를 아무리 해도 합병증이 오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 혈당 관리에 관한 식이요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혈당 관리를 아무리 해도 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50 사이로 유지해도요,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병증이 오지 않게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 그것이 바로 비타민C를 최고 용량으로 먹는 거예요. 비타민C를. 저도 이거 환자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저에게 오는 환자들에게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임상 체험 예를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가 얼마나 좋은지는요, 뭐, 이 시간에 다, 뭐, 한 시간을 얘기해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비타민C가 최고라는 거.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비타민C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하루에 한 20g에서 30g 정도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1g이 1000ml거든요. 정제로 나와 있는 거, 비타민C만 순수하게 들어있는 정제가 1000mg이잖아요. 그걸로 쳤을 때 하루에 20알에서 30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좋은 소리예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소리예요. 저도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하루에 뭐 15개, 20개, 30개 먹는다길래 조금 멈칫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떠셨어요? 효과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으면 하셔야죠. 어떤 부작용도 없고 좋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제 보니까 점점 많이 쌓여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예방, 뭐 백신 후유증에서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이런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요. 거기서도 비타민C 30알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에 또 제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파우더로 된 비타민C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길게 스틱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분말로 들어있는데 안에 2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2000ml. 그러니까 요 한 포가 비타민C 정제 2알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경남제약에서 나온 레모나를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갑자기 급하게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파는 약국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레모나를 샀어요. 근데 레모나 여러분 약간 달달한 그 노란색 가루 비타민 아시죠? 뭐 기미 주근깨에 쓴다고 경남제약 레모나 이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레모나 한 포가요 안에 2g 들어있어요. 근데 2g인데 그 안에 순수 비타민C는 500ml 들어있어요. 0.5g. 그러면 나머지 1.5g은 뭐겠어요? 그게 전부 감미료, 착색료, 이런 첨가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ml, 이거는 이제, 그러면 레모나 4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레모나 한 포가 500ml니까, 이거는 2000ml 되는 거니까. 요게 안에 분량이요, 레모나 한 포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좀 많이 시기는 한데요. 이걸로 습관을 들이면, 또 정제 못지않게 이게 먹기가 더 간편하고 아주 좋아요. 이거는 알약을 잘 못 드시는 분들, 또 그리고 비타민C를 한 알씩 하루에 10번, 20번 먹기가 힘들다는 분들, 또 한꺼번에 비타민C를 뭐 한 5알까지도 먹는데요. 그렇게 먹는 거 너무 버겁다는 분들은 이렇게 한 포에 2000ml 들어있는 이런 걸로 하루에 뭐 작게는 한 5포, 많게는 10포 정도까지 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게 적당하지 못한 식사를 했을 때 딱 직감으로 아시잖아요. 외식을 하면 바로 혈당 오른다는 거. 물론 그런 거 안 먹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를 먹었을 때는 그 전후에 비타민C를 한 3000ml 이상씩 먹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그 합병증으로부터 여러분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이렇게 체감이 와요. 저는 이제 물론 저는 당뇨 환자들을 이제 혈관 청소를 하면 좋아지니까 제약 생기산을 이제 이제 강하게 권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뭐 생기산을 신뢰하지는 않으실 거고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 또 안 믿으셔도 돼요. 그렇게 당뇨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비타민 C 고용량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면 새 빛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타민 C 이거 말씀드릴 때 반드시 또 같이 먹으라는 거. 비타민 B100 하루에 한 2알 정도 드시고요. 이거를 하루에 1000ml 하루에 10알 이상 드시면 비타민 B도 좀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B100짜리 저희 진약사 몰에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진약사 몰에 검색해보면 B100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이렇게 추가하시면 좋고요. 마그네슘도 꼭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이 혈당 관리하는 너무나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그거는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 알, 또 혹시 이틀에 한 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충만 해줘도 혈당 관리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올리브유를 또 출시를 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포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요. 전신이 염증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데 당뇨 환자들 합병증으로 지켜주는 데는 합병증으로부터 지켜주는 데는 아주 좋은 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이신 분들 저탄고지 이런 거 하시잖아요. 탄수화물을 거의 끊고 이제 지방의 섭취를 올려가지고 혈당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때 저탄까지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높일 때 고기를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도 저탄고지를 하실 때도 제 제품 올리브유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요긴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